그러면 그 책은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학부모님들을 위해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일단 3학년에서 5학년 현재 학년으로 그 초등학생들한테 좀 추천할 만하고요. 일단 독서를 좋아하는데 이제 수학 심화는 싫어한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이제 접근하니까 흥미롭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제가 사고력 수학 같은 것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그럼 이제 알겠어요.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초등생 때는 그러면 어떤 관리를 시켜야 되나요? 어머니들이 수학 선생님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든 과목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약간 어렵지만 그냥 이제 수학은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것들은 관찰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본적인 독서는 꼭 돼야 됩니다. 문해력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문해력도 관계가 있고 아이들이 이제 좋은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좋은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집중하고 공부하고 몰입하면서 이제 기쁨을 얻기 때문에 바로 공부로 돌려주면 바로 이제 쉽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독서 자체가 이제 뭐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류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독서한 다음에 독서록 쓰기까지. 독서록 쓰기까지. 그렇죠. 아니면 쓰기 싫으면 묻고 답하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해서 그 분류하고 다시 정리하는 연습까지만 시켜주면, 거기서 이제 수학 공부가 들어가면 수학 공부도 잘하고 심화도 잘해 나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습관을 꼭 만들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어는 제가 말하기엔 좀 약간 과도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좀 영어에도 애들이 좀 기쁘게 좀 잘 성장하는 애들 있잖아요. 봤더니 그냥 유튜브 그런 거 요새 워낙 아빠표 영화, 엄마표 영화 많이 돼서 그런 거 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회화나 듣기 그런 거 잘 만들어준 애들은 영어 되게 좋아하면서 잘 가더라고요. 잘하면서도. 그리고 수학은요? 수학은 이제 심화를 저는 꼭 하라고 추천드려요. 심화하고 개념 독학. 개념 독학. 네. 부모님들이 아이가 스스로 개념을 읽고 스스로 풀어나가게 하는 연습, 그리고 조금씩 어려운 문제도 풀게 하는 것. 어려운 문제 풀게 하는 건 양만 줄여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을 줄여주면 심화를 푸는 거는 리소스는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뭐 아이가 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 뭐 일주일에 뭐 2문제씩만 풀려도 되고, 좀 그런 고민이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몰입해서 풀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그 성취감. 그러면 궁금한 건, 심화라 하면 어느 정도 문제집을 선생님이 생각할 때 심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한 최상위 정도. 최상위. 최상위 정도 수준이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심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좋지 않은 문제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좀 빼고 해도 돼요. 너무 선행 개념. 하이 레벨에서 일부 문제들. 그렇죠. 계산 복잡하거나 네, 그런 그렇죠. 문제들. 그거 찾기 힘들면 제가 쓴 열려라 심화를. 열려라 심화를. 그쵸. 초등 정리하는 책 쓰셨죠. 맞아요. 분류하는 그 심화책을 썼으니까 네. 필요 없는 문제 뺀 거, 그걸 이용해도 되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런 연습들 자체가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핵심이고, 제가 글쓰기를 좀 좋아하잖아요. 소설도 쓰고. 그쵸. 그런 것도 보면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을 때 얻는 그 쾌감이랑 글쓰기를 몰입해서 썼을 때 얻는 그 쾌감이 거의 유사해요. 독서했을 때 느끼는 그 쾌감도 유사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기엔 글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책도 많이 내신 거지만, 그래서 글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셔서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느끼실 때는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몰입의 쾌감과 글쓰기의 쾌감이 비슷하다는 거죠. 수학적 사고력을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 풀면 이 문제를 분류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그 실타래들을 풀어나가잖아요. 네. 글쓰기를 할 때도 똑같거든요. 전체적인 인물들이나 구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사건들을 재배치해야 되고, 반전을 어디다 넣을까 생각하면 거의 유사해요.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느낌이, 제 느낌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굉장히 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수학 문제 풀 때랑 비슷한 쾌감. 그래서 이번에 실은 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저희가 친하니까 들었는데, 그 사고력을 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그것도 수학 동화를. 예, 그렇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는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내용을 써야겠고, 수학 문제 푸는 것과 글쓰기의 쾌감이 비슷하다고 하셨고, 문해력이 돼야 수학을 잘하는 브릿지가 되니까 그 요소들을 다 섞으면 수학을 주제로 한
책이나 동화 같은 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화 자체를 쓰는 거가 너무 재밌는데 네. 이야기를 만드는 거니까 네. 또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강점이 거기다 또 수학을 좀 녹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플롯을 생각해서 이렇게 수학을 좀 녹여내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수학에 좀 더 재밌게 접근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급적이면 학년의 구분 없이 풀 수 있는 이런 사고력 스타일의 문제들을 그쵸. 좀 사고력 넣어주면 스타일. 아이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재밌다, 수학 이거 재밌네, 문제 재밌네, 그런 어떤 재밌음을 좀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수학만 잘하거나 글만 잘 쓰는데 맞아요. 나는 두 가지가 되니까 그거를 넣어주면 좀 더 수학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리고 제 아들같이 독서 싫어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게 뭐냐면 너 수학 숙제 뭐 최상위 이만큼 풀래? 아니면 아빠 책 읽으면서 아빠 책 읽을래? 그럼 아이들이 책 읽는다 그래요. 수학 차라리 심한 문제를 푸느니 난 책을 읽겠다. 그 대신 아빠 책에도 수학 문제 있는데 그거는 풀이가 이제 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가거든요.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그거는 다 읽고 너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네가 다시 설명해야 돼. 혹은 다시 노트에 풀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도 책 읽는 거 더 재미해요. 왜냐면 문제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유도를 시킵니다. 이게 저는 되게 즐거운 게, 이게 대개는 수학 동화를 내시는 분들이 수학 교육과 교수님들이 말년에 내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계속 수학 전공을 하시다가 막판에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하시는데 선생님은 취미하고 그 목적이 잘 맞아서 더 일찍 시작한 케이스라고 저는 느껴서 되게 다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책은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학부모님들을 위해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일단 3학년에서 5학년 현재 학년으로 그 초등학생들한테 좀 추천할 만하고요. 일단 독서를 좋아하는데 이제 수학 심화는 싫어한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이제 접근하니까 흥미롭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제가 사고력 수학 같은 것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네. 다른 분들은 뭐 어떤 이유로 추천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점에서는 조작 체험이 일단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만들고 막 이렇게 접고 그렇게 해보는. 사고력 수학에. 네. 네. 그래서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실제 게임 같은 거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사고력을 익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수학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뭐 경우의 수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실제 버스를 만들어서 막 옮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해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재밌게 조작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학이 흥미를 좀 더 넣을 수 있겠다,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사고력 수학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좀 재밌게 수학을 재밌으라고. 그렇죠. 실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도 교과 수학 최상위 하면서 막 지루했던 그 수학에서 야, 오늘은 사고력 수학 하는 날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뭔가 약간 놀이하는 시간 같이 느껴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학 동화도 좀 더 이렇게 수학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좀 접근을 한 거죠. 이게 결국 수학 선생님이나 수학자들이 정말로 노력하는 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흥미를 붙일 수 있을까인데, 이렇게 사고력 자체도 기존 그냥 수학 문제집보다는 좀 재밌고 수학 동화는 그거보다 좀 더 재밌으니 그 두 개를 붙여서 책을 내보셨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수학 동화책 관련한 것들을 좀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어렵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수학 내용이 앞서고 이야기를 껴맞춘 느낌? 그래서 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 동화책을 쓸 때 수학 내용을 다 빼고 이야기만 씁니다. 일단 이야기를 써서 이거 하나 자체로 하나의 재밌는 동화가 되게끔 뭐 이야기를 상상해서 쓰고 거기다 곳곳에다 수학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해서 나중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일단 재밌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이제 수학 내용을 좀 집어넣는 형태로. 내가 읽어도 좀 재밌어, 아이들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수학 사고력을 가지고 동화까지 내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수학이라는 게 아마 학부모님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에게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 성적을 가르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뭐 다 주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관을 확실하게 하고 그 확실한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나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이제 자녀들이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도전하고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한 분야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도전하면서 자기의 능력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이제 자녀 교육의 목표인데 아니면 이제 뭐 공부를 잘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하나에 집중하고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전달해줘야 아이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애가 공부는 잘했으면 좋긴 바라는데 뭐 여행 갈 거 다 가고 학원 시간표나 뭐 학교 수업 있는데 다 결석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아 공부가 중요한 가치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라고 전달하고 싶으면 평상시 행동도 중요한 가치같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학생들 입장에서도 안 헷갈릴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무의식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듯이 행동을 해버리면 본인들도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 채널이 공부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학창시절에서는 어쨌든 공부라는 것들이 아이들이 절제력도 배우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가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가치고 이게 중요한 가치라면 중요한 것만큼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부모님도 여기고 그렇게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들으면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문제점, 그리고 사고력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번 배워도 올 때마다 계속 무언가 업데이트를 해서 오셔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류승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